저는 91살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는 제 언니가 제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언니는 겨우 63이었습니다. 언니는 2년 동안 매일 엽산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비싼 것으로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언니의 뇌는 어쨌든 망가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니가 삼킨 엽산의 90%가 뇌세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장에서 녹아서 비싼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신경과를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기억력 상실, 혼란, 인지력 저하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손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받습니다. 저는 다 큰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해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양제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혀끝을 입천장에 대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3일 전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즉시 떠오르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2초 이상 걸렸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위험 구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먹는 엽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 매일 140명의 노인들이 심각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들 중 87%는 규칙적으로 엽산 영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엽산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엽산을 뇌세포를 보호하는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12년 전 박 여사라는 70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파트 문을 어떻게 여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매일 저녁 그녀를 집까지 안내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저에게 영양제 병들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엄 엽산이었습니다.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성실하게 먹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엽산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했을 때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엽산이 그녀의 혈액에는 있지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뇌를 보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모없이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음 3년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메틸화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효소 활성화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과 함께 다양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엽산 영양제를 쓸모없는 화합물로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실수 첫 번째, 당신은 공복에 엽산을 먹고 있습니다. 실수 두 번째, 당신은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습니다. 실수 세 번째, 당신은 전환 경로를 활성화하는 2가지 필수 보조 인자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당신의 엽산은 메틸엽산으로 변환될 수 없습니다. 메틸엽산은 당신의 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살 때
더 많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가 4개월 안에 기억력을 되찾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 걸쳐 수천 명의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바로 그 프로토콜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뇌는 이러한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엽산을 낭비하는 매달이 또 다른 한 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실수를 고친다면 당신은 흡수율을 3배로 높이고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영양제에 더 적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 낭비를 멈추고 당신의 정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22년을 서울 전역의 신경과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들의 뇌에 전혀 아무 효과도 없는 엽산 영양제에 돈을 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삼키는 엽산의 40%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4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68살의 박 여사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비싼 엽산 영양제를 먹어왔습니다. 꼬박 2년입니다. 그녀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연간 3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제가 그녀의 혈중 엽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양제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왜 자기 몸이 비타민을 거부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무것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방법으로 최악의 음식 조합과 함께 엽산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낭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관한 것입니다. 엽산은 사소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세포 주변의 코팅을 보호합니다. 충분한 엽산이 뇌 조직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보호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의 진료에서 이러한 진행 과정을 수십 번 봤습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엽산 흡수는 전적으로 3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일일 리듬 내에서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둘째,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극적으로 감소된 양으로 생산하는 특정 효소의 존재입니다. 셋째, 영양제가 소화 시스템에 들어갈 때 그것을 둘러싼 음식 매트릭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신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침 공복에 엽산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죠? 틀렸습니다. 위산 수치가 가장 높은 때가 이른 아침입니다. 그 위산이 섬세한 엽산 분자를 파괴해버립니다.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두 번째 실수, 커피나 차와 함께 엽산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엽산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비싼 영양제를 말 그대로 쓸모없는 형태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엽산을 메틸엽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활성제 없이 엽산만 먹는 것입니다. 메틸엽산만이 뇌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퇴직 교사셨는데 30년 동안 가르쳤던 수업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님이 서울까지 모시고 오셨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계속 일반 엽산 용량만 늘려서 처방했다고 합니다. 메틸화 경로를 검사해보니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몸이 일반 엽산을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양제 복용법 3가지를 바꿨습니다. 6주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옛날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하셔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해결책이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엽산 흡수를 위한 자연스러운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후 약 90분 뒤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효소가 최고조로 활동하고 위산은 음식으로 완충되며 장내벽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틸화 경로를 활성화하려면 그 식사에 2가지 특정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게 만드는 2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류 때문에 우리 몸이 엽산을 독소로 처리해서 뇌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배출해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간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가는 해독 단계에 있습니다. 이 4시간 동안 가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이물질이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배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엽산 영양제를 먹으면 그게 바로 제품 라벨에 적힌 대로인데 간이 그 엽산을 독처럼 취급해서 신장으로 바로 보내 배출시킵니다. 2009년에 우연히 이걸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고용량 엽산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1000마이크로그램씩요.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 엽산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영양제를 드시냐고요? 오전 7시 반, 아침 식사 직후에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정확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4시로 바꿔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같은 식단. 오직 시간만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엽산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42%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7명의 손주 이름을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강남 지역 주민센터에서 수학 과외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엽산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간이 해독 모드에서 저장 및 분배 모드로 전환됩니다. 메틸화 효소가 최고 활성도에 이릅니다. 위산 생성이 음식 분해가 아닌 영양소 추출에 최적화됩니다. 이때가 바로 엽산이 실제로 L메틸 엽산으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이 시간대 재앙의 2번째 부분은 엽산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대부분 커피나 차와 함께 영양제를 먹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커피와 차의 탄닌 성분이 엽산 분자와 결합해서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윗속에 소화 안 되는 돌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에
선생님이 또 계셨습니다. 매달 프리미엄 엽산 영양제에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녹차와 함께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책을 읽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페이지의 글자가 흐릿해지고 뒤섞여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시신경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엽산 결핍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녹차와 함께 엽산을 먹지 마세요. 오후 4시에 작은 찐 고구마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구마는 장벽에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의 정확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엽산 분자를 붙잡아서 혈류로 직접 운반합니다. 4개월 후 초의 선생님은 다시 하루에 신문 3개를 읽으셨습니다. 시력 선명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해서 영양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매달 2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 고구마 방법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전분은 엽산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는 대장의 특정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이 박테리아 없이, 이 효소 없이는 엽산이 그냥 장 속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다음 날 아침 몸이 배출해버립니다. 이것이 비싼 영양제가 쓸모없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음식 조합. 몸이 그걸 사용할 기회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비싼 엽산 영양제를 완전히 쓸모없는 화합물로 만드는 3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의 90%에서 발견되는 실수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달 돈을 쓰시면서 그 알약들을 성실하게 드시는데 몸은 그 엽산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일반 엽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틸화라는 과정을 거쳐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 변환 과정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드신 엽산 알약은 신장을 통과해서 바로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셈입니다. 메틸화 경로가 작동하려면 2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조력자가 없으면 엽산은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홈을 파야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는 있지만 누군가 홈을 파주기 전까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영양소가 바로 엽산 열쇠에 홈을 파주는 기계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5G입니다. 2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2 비타민은 효소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엽산을 비활성 형태에서 메틸엽산으로 물리적으로 변환시킵니다. 메틸엽산은 뇌세포가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충분한 B 실리와 B6 없이 엽산을 드신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자연스럽게 B 실리 수치가 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약해져서 일반 음식으로부터 비잔투를 추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엽산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엽산 보충제를 드시는 겁니다. 배터리 없이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한 병에 4만 원 하는 프리미엄 엽산 보충제를 2년 동안 드시고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따님이 꼭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점심을 드셨는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아닐까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엽산 수치가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활성 형태인 메틸 엽산을 검사했을 때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 다음 비올2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혈류에는 엽산이 있었지만 변환 과정에 필요한 비훌치가 없어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시 처방을 바꿨습니다. 매일 드시는 식단에 2가지 특정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엄청나게 저렴하고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입니다. 계란에는 노인 위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B3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후에 작은 바나나 1개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6주 안에 박 여사님의 정신적 혼란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사업 회계를 딸과 함께 다시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메틸 엽산 수치가 3배로 올랐고 값비싼 엽산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돈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엽산 보충제를 드시기 30분 전에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오후 3시나 4시쯤에 작은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이것을 예외 없이 매일 하세요. 이 2가지 음식이 엽산을 활성화된 뇌보호 형태로 전환하는데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B8류와 B6를 제공할 것입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엽산을 드셨는데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유입니다. 활성화 열쇠가 없었던 겁니다. 내일부터 이 2가지 간단한 음식을 추가하시고 한 달 안에 정신명료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값비싼 엽산 보충제를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쓸모없는 가루로 만드는 4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제가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80%에서 보는 실수입니다. 비극은 다른 모든 것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한 가지 오류가 모든 노력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정확히 잘못된 음식과 함께 엽산을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엽산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시스템에 대해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위는 가장 높은 농도의 내인성 인자와 소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설계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장세포는 비타민을 흡수하는데 가장 수용적입니다. 세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동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밤에 자기 직전에 엽산 보충제를 드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밤에는 소화 시스템이 휴식 모드입니다. 흡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엽산과 함께 무엇을 드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실수를 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더 잘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복에 엽산을 드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 맞지만 몸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특정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조인자가 없으면 엽산 분자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잠겨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으로 73세셨습니다. 좌절하고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프리미엄 엽산 보충제를 드셨는데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강남의 비싼 수입 건강 매장에서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엽산이 낮춰야 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영양제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엽산을 드실 때 무엇을 먹나요? 그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양치하기 전에 물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단 2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엽산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둘째, 특정 음식 하나와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비싸지 않습니다.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숙 계란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둘은 메틸화 경로를 활성화하는 필수 보조인자입니다. 이것이 일반 엽산을 메틸 엽산이라는 활성 형태로 변환하는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메틸화가 없으면 엽산은 혈액 속에 그냥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계란의 비일치는 엽산 분자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메티오닌은 변환 과정을 위한 화학적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란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완숙 계란은 열에 약한 보조인자 일부를 파괴합니다. 날계란은 위험하고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완벽한 방법은 정확히 6분간 반숙으로 삶는 것입니다. 노른자는 약간 흐르는 상태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엽산 영양제와 함께 계란 2개를 드세요. 이 간단한 조합으로 흡수율을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엽산 섭취 시간 동안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가 가장 큰 적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엽산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영양제를 먹은 후 최소 90분은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며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비싼 엽산 영양제가 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클리닉에서 20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그냥 화장실로 내보내는 영양제에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메틸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엽산 알약을 삼키면 우리 몸은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메틸 엽산이라는 것으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것만이 뇌세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쇠를 받았는데 자물쇠 모양과 맞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열쇠는 아무리 비싸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반 엽산이 바로 그 맞지 않는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뇌세포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약 40%의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이 변환 과정을 극도로 느리게 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년간 매일 엽산을 먹어도
뇌 수준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단순히 메틸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최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5년 동안 매달 프리미엄 엽산 영양제에 3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혈액 내 실제 메틸엽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매우 낮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돈을 화장실에 버리고 있었고 기억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틸화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쓸모없는 엽산을 뇌를 보호하는 메틸엽산으로 실제로 변환하도록 우리 몸을 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가지 특정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2와 비타민 B6입니다. 이것들이 메틸화 과정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두 비타민이 충분하지 않으면 엽산 변환이 완전히 멈춥니다. 몸이 벽에 부딪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엽산을 비실의 B6와 함께 같은 식사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절대 엽산만 따로 먹지 마세요. 세 가지가 동시에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자연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최고의 식품은 계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그리고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제 환자 중 부산에 사시는 박 씨는 74세였고 손주들 이름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찐 고등어 1토막, 발효된 된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2달 만에 그의 기억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그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메틸화 과정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가 엽산을 변환하는 간 효소가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엽산 영양제를 먹거나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밤에 먹는 것에 비해 흡수율이 3배가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침이 메틸화의 황금 시간입니다. 셋째, 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엽산의 초기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 엽산이 풍부한 식사 전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 부드러운 산성 부스트가 위를 준비시켜 영양소를 제대로 추출하고 처리하게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인천에 사시는 79세 이 씨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비싼 메틸엽산 영양제를 먹었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를 먼저 준비하기 시작한 순간 몇 주 만에 뇌 안개가 걷혔습니다. 비싼 엽산만 사는 것을 그만두세요. 아무 때나 먹는 것을 그만두세요.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메틸화 보조인자를 무시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뇌는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쓸모없는 알약이 아니라 진짜로 흡수 가능한 메틸엽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돈을 낭비합니다. 6번째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엽산 영양제가 강력한 뇌약이 될지 아니면 그냥 비싼 소변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실수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엽산 영양제를 먹으면 공복에 복용하면 그 가치의 70%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간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3개월 후에 다시 오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엽산을 언제 복용하는지 물어보면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 물과 함께 식사 전에.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장은 엽산을 분해하고
흡수를 준비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40분에서 60분 안에 체내를 통과하면서 흡수가 일어나는 장벽을 거의 건드리지 못합니다. 체내에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엽산 보충제를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에 복용하십시오.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엽산은 식이지방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운반 단백질에 의해 장막을 통과하여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이 운반체들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고 비싼 보충제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제가 말하는 지방이 어떤 종류일까요? 간단합니다. 스크램블 에그 2개, 야채에 올리브유 1스푼, 아보카도 반개, 구운 고등어 작은 조각. 이 중 어느 것이든 흡수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4세였습니다. 그분은 프리미엄 엽산 보충제에 매달 30만 원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함께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엽산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딸이 좌절하고 걱정하며 그분을 제 진료실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30분을 기다린 후 엽산을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2달 후 혈중 엽산 수치가 240% 증가했습니다. 같은 보충제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다른 시간과 조합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1년 전 딸이 맡았던 약 관리를 다시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전략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 흡수를 위한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장의 혈류량이 30%에서 40% 증가합니다. 이것이 황금 흡수 시간대입니다. 7시나 18시에 아침을 먹고 30분 후에 엽산을 복용하면 이 시간대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장이 준비되고 혈류가 최적화되며 흡수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엽산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코올과 제산제입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제산제를 복용한다면 엽산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제산제는 위산도를 높이는데 엽산은 초기 분해를 위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계신 많은 노인, 환자들이 아침 식사 직후 제산제를 복용하고 나서 왜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산제가 엽산이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저녁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엽산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흡수를 담당하는 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엽산 수치를 재건하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당신의 뇌를 구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지방과 함께 아침 식사 후에 엽산을 복용하십시오. 식사 후 30분 뒤에,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산제와는 4시간 간격을 두고 알코올은 안 됩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이 흡수를 3배로 높이고 쓸모없는 알약을 뇌보호제로 바꿉니다. 이제 엽산이 왜 낭비되고 있는지 이해했으니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보호를 받을지 아니면 계속 돈을 변기에 버릴지를 결정할 정확한 지침입니다.
첫째,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의 메틸화 효소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엽산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밤에 자기 전에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엽산의 70%가 사용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저녁 비싼 메틸 엽산을 복용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6주 안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같은 보충제였습니다.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몸을 거스르는 대신 함께하는 힘입니다. 둘째, 효소 활성제입니다. 엽산은 혼자 작용할 수 없습니다. 활성 노예 보호 형태로 전환되려면 두 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22와 리보플라빈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엽산은 혈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 후 30분 이내의 삶은 계란 하나와 시금치 반 컵을 드십시오. 계란은 B12를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리보플라빈과 추가 천연 엽산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흡수율을 3배로 높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달 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로 측정된 것입니다. 셋째, 차단제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몇 시간 안에 체내의 엽산을 파괴합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녹차는 실제로 동시에 섭취하면 엽산 흡수를 차단합니다. 녹차를 마신다면 보충제를 복용한 후 최소 3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커피는 괜찮지만 1시간 이내는 안 됩니다. 프리미엄 보충제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 매일 아침 녹차를 마시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용량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권장하는 대로 4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흡수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뇌 보호를 원한다면 매일 8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러 알에서가 아닙니다. 이 용량의 고품질 메틸 엽산 보충제 하나를 찾으십시오. 복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골든타임 시간대에 계란과 시금치와 함께 드세요. 다섯째,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엽산은 진통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는 꾸준한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한 달에 이틀 이상 걸으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매일 아침 9시 15분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양치질만큼 자동적으로 만드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드시는 영양제 병을 다 먹고 나서도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계란과 시금치를 사세요. 영양제 병을 확인하고 용량과 복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종류나 잘못된 양을 드시고 계시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최 씨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시스템을 4개월간 따른 후 인지 검사 점수가 32%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초등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두뇌가 날카롭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영양제에 드는 돈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엽산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영양제 업계는 여러분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이미 소중한 시간을 잃은 것입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세요. 앞으로 20년 동안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엽산 영양제 복용 시간을 맞추기 시작하실 건가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엽산 영양제를 드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